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24학년도 네. 학번이잖아요. 근데 네. 얼마 전에 25학년도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네, 혹시 맞아요. 보셨나요? 네, 저도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제일 이슈가 되는 학교가 덕성여자대학교. 시에서 실기가 80%에서 네네. 100% 전형으로 네네. 변경이 됐습니다. 네. 원래 사실은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실기 80이라고 하는 건 사실 100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사실 미술 하는 애들이 뭐 9등급, 8등급 뭐 이런 애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좀 공부를 좀 못해서 나 그래 미술로 돌려야겠어 라고 하는 애들조차도 사실은 그전에는 약간 학업에 관심이 좀 있었던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 5, 6이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뭐 덕성여대 80이라고 하지만 사실 100에 가까웠거든요. 예전에. 예, 그냥 100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100이라고 이렇게 기술되는 거랑 80하고 기술되는 거 느낌 완전 다르거든요. 100이라고 딱 돼 있으면 정말 1도 안 들어갈 거잖아요. 네. 예, 근데 80은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좀 난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완전 뇌피셜인데 그렇게 바꿨을 때 뭔가 효용이 있다고 보신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 현대 그 4년제 대학교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자기 대학교의 브랜드 파워를 널리 알리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브랜드 파워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보통 정석적인 방법은 뭐 논문을 뭐 많이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뭐 졸업생들이 뛰어나게 뭐 활동한다는 거. 이게 사실 정석적인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 외에도 사실은 자기 대학교를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요즘에 입체적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뭐 실기 100%다라고 하면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씩 뭐 키보드 들어보게 되잖아요. 이런 효과도 저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생각도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전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본 학교들이 좀 여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적 위주로 뽑는다. 그러면은 진짜 고급 자원들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레벨, 그러니까 성적 레벨을 확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대를 확 낮춰주면 인지도를 확 늘려주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어떤 확장이 또 되거든요. 그런 이제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방향이죠. 네.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도 네. 수시에서 실기 비중이 60에서 80%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됐듯이 이제 수직적인 외연, 수평적인 외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성적 좋은 애들을 좀 뽑았죠. 왜냐면 40%면 성적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 좋은 애들이 그래서 상명대도 좀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이제 성적 자원도 많이 모았고, 이제는 이제 외연을 확대할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시로 넘어가도 네. 상황이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 네. 네. 정시에서도 서경대학교가 실기가 60에서 80%로 변경이 되고, 한양대는 네. 45%에서 60%까지 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명대 서울에서도 80%까지 돼요. 정시에서의 실기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것도 뭐 같은 연장선에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실기 전형 말고 비실기 전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전형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서 이것도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실기를 어차피 하는데 거기다 성적을 이렇게 막 섞어서 뽑는 것보다는 실기는 좋아. 그럼 난 실기로 너희도 뽑아주겠어. 하지만 비실기라는 또 전형도 있으니까 그 전형으로 난 공부를 뽑아주겠어. 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이제 조금 옛날에 좀 섞여 있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구분하는 듯한 느낌?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대에서 실기를 안 보고 성적을 엄청 뽑을 때 있었고 실기를 또 엄청 뽑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바꿔주니까 점점 외연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 이제 아마 그런 방법 아닌가 싶어요. 국민대 말씀에 나와서 말인데 국민대도 이제 면접을 보겠대요. 그 면접이라고 하는 그 인터뷰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그때 한번 이거 얘기했지. 시립대 때 얘기했어요.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이걸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좀 그 학계에 아니면 뭐 저희 미술계잖아요. 미술계에 우리 지금 나눈 얘기가 지금 현재 고2, 고1 네,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 이제 앞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1, 2.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부모님 상담할 때 뭐라고 가끔 얘기하냐면 아이가 공부로 어렸을 때 좀 빛나 본 적이 있었냐, 별처럼 빛나 본 적이 있었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아이들이 항상 철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살다가 한 중1, 중2 정도 되면 자각을 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 전에 막 놀기만 하다가 그때 한번 처음으로 뭔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보거든요. 그때 뭐 아주 짧은 시기지만 한번 노력을 한번 진짜 무섭게 할 때 있어요. 게임하듯이. 근데 그때 성적이 진짜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학생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혹시 그런 기간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있었다. 얘가 뭐 한 몇 달 했는데 진짜 성적을 한번 확 올린 적이 있었다. 저는 그런 학생은 공부머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좀 시키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어머니도 뭐 인정하고 부모님도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하는데 자기 공부머리가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기로 전혀 나눠져 있고 실기 나눠져 있고 성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기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딱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트랙을 딱 나눠서 실기로 갈 건지 공부를 할 건지 딱. 근데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전에 한번 공부를 정말 잘해 봤었던 적 있었느냐라는 걸 보고 하는 거고, 애초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걸 한번 따져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